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야! 오! 네, 기다리던 시간이죠. 네. 네 번째 시리즈. 예. 조선노동당? 네. 네. 초장기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안부도 묻고 하는데 오늘은 훅 들어갔죠?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LTE 시대니까요. 예. 그러면 네 번째 시리즈, 누구? 네. 제가 좀 하는 걸로 하고, 조선노동당의 합당의 역사나 이런 걸 좀 지난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선노동당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전반 체계나 이렇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사실 이 당대회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거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당 대회면 일단 이름에서 최대 행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매번 하는 네. 대회인가 보다 네. 이렇게 느낄 작년에도 수도 있을 하고 거예요. 재작년에도 하고 네. 제7차니까 이제 그러면 7년 된 건가 조선노동당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조선노동당 70년 됐잖아요. 네, 70년. 네, 작년에 70주년이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6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 꼴이네. 네네. 거의 10년에 한 번 꼴인데, 좀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초기에 자주 열렸습니다. 초기에 자주 열리고, 그 이후에는 되게 띄엄띄엄 열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10년에 한 번이 아니고, 6차 대회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30년 넘게. 지금 이번에 36년 만에 한다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대회 이런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체계와 원칙, 뭐 방향, 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조선노동당이 운영 원칙, 기본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민주집중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집중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해서 처음 제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이걸 한국에서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집중제는 철학사전에 좀 따르면은 민주주의 원칙을 살리면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통일된 방침이나 실행을 보증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일단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및 각 구성원 사이에 이제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막 교환하고 토론하는데 기본은 소수가 다수를 따른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결정된 사항이나 토론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결과를 일사불란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원래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당연한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제 개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조직에 예를 들어 하나의 파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같이 결정된 사안이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방향인 거죠. 집중제니까. 네. 여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고 이럴 수는 없겠네요. 그치. 마음에 나갈 수는 있겠죠. 당은 원래 가입하는 거니까. 네. 싫으면 탈퇴하면 되죠. 네. 회사는 못 시키고 탈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한데 집중제가 왜 필요하냐면 아니면은 전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도 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민주 집중제가 기본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뭔가 조직 운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처음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레닌이 시대에 들어와서 소련에서 이렇게 민주 집중제가 실제 구현이 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일반 사회주의 정당들은 다 민주집중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의 이제 일부 정당들에서 민주집중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거 아주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수 의견 묵살하진 않지만 어쨌든 결정이 나요. 뭐 사업을 하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냥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소수는 계속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나빠도 너 민주집중제 동의했으면 계속 가야 돼. 뭐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선노동당도 이런 민주집중제 시스템이어서 규약이 있는데 이제 이 규약은 통일부 북한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010년도 판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한 번 새 규약을 개정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한국에 아직 공개돼 있지 않아서 통일부에서 뽑아서 볼 수 있는 건 2010년도 판입니다. 아, 그러면 당 규약이 비밀인가? 대외비로 있나 보네요. 북에서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통일부가 못 구한 거겠죠? 아니 이제 서문은 공개했어요. 아, 서문은 많이 수정이 돼서 근데 음. 그 밑에 있는 거는 많이 수정이 안 돼서 공개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2012년도에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지면을 할애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2010년도판 조선노동당 규약의 제11조에 따르면은 조선노동당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각 급의 당의 이제 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돼야 된다. 그런 지도기관들이 이게 있고 선출된 기관들은 자기를 선출해준 조직들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 중앙위원회가 자기를 선출해준 조직인 거잖아요. 당 중앙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에 자기 사업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자 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네, 네. 뭐 이를테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가 다수를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이 결정된 거잖아요, 다 같이. 네. 그거를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당 조직들은 당 중앙위원회를 본인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복종을 하고 해야 한다 명시를 돼서 이제 중앙 집중 체계를 강하게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함께 결정된 사항이나 함께 세운 상급 조직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어쨌든 잘 복종을 하는 체계를 딱 세운 거죠. 네. 기본은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이 힘을 받고 이렇게 쭉 가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실제 체계를 이제 운영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체계는 이제 그림으로 돼 있으니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잖아요. 네. 북한의 권력 구도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기사를 또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이 체계를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면은 일단은 당 대회가 있고 당 대표자회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 대회입니다. 네. 뭐 우리 당 대회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의 뭐 정당이 어떤 정당들이 있죠? 새누리당, 더민주당. 네. 전당대회 같은. 네. 전당대회군요. 전당대회. 그럼 전당대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당원이어야 가지. 네. 전당대회는 그럼 누가 참가할까요? 보통? 당원들이 네. 참가하겠죠. 근데 당원 전체가 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는 몇만 명 아니에요? 당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백만 명?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당원이 보통 작은 당들도 뭐 몇만 명씩 되는데 큰 당들은 훨씬 많을 거고. 이 사람들 예를 들어 과반 출석해야 전당대회가 성립한다 그래버리면 이건 답이 공간이 안 나오죠. 시청광장에서. 네, 뭐 시청광장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모입니다. 이렇게 다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해도 다 모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뭐 그래서 다른 체계가 있겠죠. 네,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라든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싹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당 대회가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그래서 당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외에 또 당 대표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가 뭐 어떤 차이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당 대회는 더 큰 규모인 것 같아요. 당 대표자회보다는. 더 많은 이제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시스템이 있고 훨씬 규모가 큰 것 같고요. 당 대표자회는 그보다 좀 적은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제 지역 사는 대표까지 다 올라오는 게 당대회라는 거죠. 네네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어쨌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자 회의는 좀 뭔가 임시기구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정례화 되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대표자 회나 당대회가? 네, 그 당 대표자 회가 2012년도에 모인 사람들이 1,000몇 명이더라고요. 아, 그 정도 네, 규모로? 네네. 근데 당 대회는 더 많이 모이겠죠. 근데 네.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규약 같은데? 네, 규약에 명시 안 돼 있어요. 규약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냐면은 그 비율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 시기마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도마다 3명씩 한다. 근데 예를 들어 도마다 인원 비율, 인구수 비율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원 수도 다를 거고. 그런 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해야 되지. 그거를 막 규약에 딱 넣어놓으면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매 시기마다 좀 유동적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 대회도 있고, 당 대표자 회도 있는데, 당 대회에서 하는 일은, 당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중에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뽑아요. 당 대회에서.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당 중앙검사위원회랑 당 중앙위원회를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회에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 두 조직이. 그래서 보고를 좀 해주고, 여기서 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검사들? 검사, 판사 할 때. 네, 검사? 그 검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검사 받는다 이런 거 할 때. 네. 숙제 검사 받아요. 이렇게 할 때 그 검사. 감시기구인 줄 그럼 알았어요. 감사라고 하는 게 네. 우리로 치면은 더 네. 딱 와닿는 표현이죠? 네. 아, 감사기관이구나? 네. 네, 검사 받는다 이런 존재죠. 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있고, 그 다음 이 조직의 사업 보고를 듣고 당대회에서 당의 강령과 규양을 뭐 수정하거나 채택하거나 뭐 이런 걸 하고요.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에 대한 방향도 토론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추대하고,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도 선출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36년 만에 열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36년 동안 안 뽑았다는 거네. 예. 당 중앙위원회를. 네. 그럼 당 중앙위원회가 36년간 한 번 중앙위원이 된 사람은 36년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공석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 중앙위원회 활동하다가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네. 일로 바뀌었을 수도 네. 있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럼 안 뽑았으니까 계속 네. 있는 사람 중에서 네. 나간 사람들만 점점 줄어드는. 네. 그래서 60명 정도. 원래는 이제 지금 한 1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6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2010년도라 2012년도에 이제 당 대표자 회를 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당 중앙위원회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엔 그 80년도에 제6차 당대회를 열고 제7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 대표자 회의는 2010년, 2012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80년도부터 2010년까지 당 대회나 당 대표자 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30년 동안 당 중앙위원회 그 위원이 30년 동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60명 정도로 남아 있었는데 2010년도에 더 뽑았고 막 수정하고 뭐 보완해가지고 124명으로 또 확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당 대회는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이게 규약에 있었는데 그걸 뺐대요. 그래서 빼고 어쨌든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당 대회가 열렸어야 되는데 뭔가 그 전에 결정된 사안이 계속 유효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내외 환경이 좀 좋아야 이게 가능한데, 왜냐하면은 제6차 대회 때 사회주의 진영의 118개국의 대표자들이 참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대내 행사가 아니고, 막 외부서도 한 100명, 100개국이 막 같이 와서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엄청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분위기가 분단 국가니까 막 전쟁 이기고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겠나요? 나 저라도 안 갑니다. 무서우니까. 야, 근데 사회주의 진영에 네. 118개국이나 있었어요? 그때 있었나 보죠, 전 세계에. 80년도에. 그래요? 네. 엄청 많네. 신기하네.
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틀렸으면 이분한테 직접 문의하시면 네. 왠지 이렇게 책임 책임 떠넘기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써놔가지고 교수인데 그쵸? 교수님이니까 잘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문경환 기자님께서 또 글을 또 나름의 분석을 하셨던데. 아, 네. 그건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대회를 하고 당대표자회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권한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당대회에서 해야 되는 걸 당대표자회에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0년하고 2012년에 당대표자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당대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굳이 당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 어떤 정치적 모양새를 놓고 볼 때 네. 6차 당대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네. 다시 7차 당대회에서 보고하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당대표자회에서 해도 되긴 하지만 네. 이왕이면 네. 같은 급으로. 그렇죠. 네. 같은 급을 맞춰주는 게 맞다. 근데 6차 당대회의 어떤 목표,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7차 당대회에서 보고할 때 잘 됐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목표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 이 36년 동안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네. 이번에 이제 충분히 성과적으로 달성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이제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거해서 좀 36년간 당대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당 대표자회라는 거 2010년도에 12년도에 연 거예요. 그 이유는 주된 것이 일단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출도 있는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쨌든 서거도 하고 막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 새롭게 선출하기 위해서 2010년도, 2012년도에 이제 당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조금 여기 당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직접 막 듣거나 뭔가 조금 더 큰 데에서 해야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까 문경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막 당대표자회에서 그랬는데 뭐 잘 됐대요 하면 그렇구나 이제 감동이 좀 덜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2010년도, 2012년도에 3차, 4차 당 대표자회가 열렸는데요. 2010년도에는 김정희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재추대가 됐고, 그러니까 김정희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였는데 이때 한 번 더 재추대가 되고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겸임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당의 중앙 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 총비서로 추대를 했고, 조선노동당 지도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명시하고, 김정은 그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추대가 이루어졌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려운 복잡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아니, 딱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당대회하고 당대표자회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근데 막 느껴지는 36년도 있고 뭐 여기 임명했다가 이름도 뭐 총비서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어쨌든 뭐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중요한 거라는 거. 네. 36년 만에 열렸고 성과를 보고하고 새롭게 뭐 김정은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네. 그런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답니다. 너무 정리 잘하셨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진행자.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연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